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역함수란 무엇인가, 이것과 역함수의 식은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함수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보죠. 자, 여기 함수 f가 있어요. 함수 f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x값을, 이게 변수죠. x값을 y라는 함수값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함수죠. 그럼 여기서 보면요, 이러한 이제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함수의 이제 그래프의 모양은 그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각 점을 한번 찍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x값이 5일 때 7 이렇게 되고, 3일 때 y값이 5가 되고, x값이 4일 때 y값이 1이 되고, 0,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라는 이런 함수의 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x값을 알면 이 함수는 f라는 건 x값을 알면 그 다음에 y값이 계산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함수라는 뭔가 하면요, 역함수란 반대로 y값을 주면 x값이 계산되어 나오는 것이 역함수예요. 이것이 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의 값을 주면은 7, 5라는 변수값을 주면 7이 계산돼 나오는데, 역함수라는 건 7의 값을 주면은 5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7이 변수가 되고 여기서 이제 함수값, 이 원함수의 함수값이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역함수의 함수값이 원함수의 변수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것이 역함수입니다. 표시는 f하고 위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해야죠. 이것이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좌표값이 5, 7에서 7, 5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좌표값이 3, 5가 됐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5가 변수값이 되고 3이 함수값이 되는, 이것이 역함수예요. 4, 1의 좌표 요점이 1, 4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0, 2, 여기 함수 값이, 함수 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함수가 그려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함수는 그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역함수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듯이 4, 1이 역함수로 바뀌면 1, 4 좌표로 이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역함수는 말이죠, f-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냥 g라고 표시하죠. 여긴 f지만 여긴 g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시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0, 2는 이 좌표값이 2, 0으로 바뀌고, 4, 1은 1, 4, xy가 바뀌는 거예요. 3, 5는 5, 3, 5, 7은 7, 5,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 좌표값이 x에서 y로 가고 여기서는 y값이 x로 변하는 것이에요. x값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값이 바뀌는 것이, 이것이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쪽 함수에서는 x값을 넣으면 y값이 계산돼 나오고, 이 함수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y값을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원함수의 y값을 집어넣으면 원함수의 x값이 계산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함수예요. 그래서 원함수가 x값으로부터 y를 계산하는 함수라면 역함수는 함수값을 집어넣고 변수값이 계산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함수입니다. 여기서는 변수 x값을 집어넣고 y 함수값이 계산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역으로 x값, 변수값이 계산되어 나오는 것, 이것이 역함수입니다. 여기라는 건 xy가 바뀌어서 역으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f-1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 이제 x 함수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쓰고, 또 우리가 이거를 f-1을 gx 이렇게 표시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이거의 역함수 5, 7은 좌표가 7, 5가 돼요. 그렇죠? 여기 7, 5가 돼요. 이것은 5, 7이 7, 5가 되는 건데, 여기에 또 역함수면
여기 또 역함수면 이것의 역함수는 또 이리로 가는 거예요. 좌표가 5, 7 자기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죠.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함수가 원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함수의 역함수는 좌표가 이리로 왔는데 이거의 또 역함수는 또 이리로 가는 거죠. 결국 이것은요. 이 그림은 이것은 y x에 대해서 대칭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대칭점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y x에 대해서 이 좌표 위치가 대칭으로 이동하는 것이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x 값에서 y 값을 구하는 원함수로부터 y 값을 집어넣으면 x 값을 구하는 게 역함수이고 그 역함수는 그래프는 y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원함수는 x에서 y를 구하는 거고 역함수는 y로부터 x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y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의 식으로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f는 5분의 9 c 플러스 32 이게 뭐죠? c가 섭씨예요. 우리가 얘기한 섭씨예요. 몇 도. 이 섭씨 온도를 화씨로 바꿀 때 이러한 식을 쓰죠. 5분의 9 c 플러스 3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섭씨가 100도라면 화씨로 이거 하면 212도가 되고요. 또 섭씨가 0도라면 우리가 쓰는 섭씨 0도라면 화씨는 32도가 되죠. 이것이 이제 섭씨 온도로부터 화씨 온도를 구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쓰는 온도죠. 그래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식이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역함수는 뭐죠? 화씨 온도로부터 섭씨를 구하는 것이 역함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C는 하고 그냥 풀어 쓰는 겁니다. C는 하고 풀어 쓰면 9분의 5 F-32 이렇게 돼요. 이것이 여기서 화씨를 넣으면 섭씨가 계산되는 거죠. 이것이 역함수예요. 그 역함수라는 거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이 식을 F는 하는 이 식을 C는 하고 이렇게 그냥 풀어 쓴 거예요. C는 하고 풀어 쓴 거. 그래야지 이제 화씨로부터 섭씨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역함수예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게 y고 이게 x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y고 x라고 하면은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섭씨 온도가 되고 여기서 이제 화씨 온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걸 화씨로부터 여긴 섭씨로부터 화씨 온도를 구하는 건데 그럼 화씨 온도로부터 섭씨 온도를 x는 하고 구하려면 이걸 그냥 풀어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풀어 쓰면은 이쪽을 y-35가 되고 일로 이제 가면 9분의 5 y-32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역함수예요. 이것이 역함수입니다.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죠. 그냥 풀어 쓰면 되는 거예요. y는 무엇을 x는 뭐 이렇게 풀어 쓰는 게 역함수예요. 그래서 역함수는 이거는 y는 fx 이렇게 표현되고 역함수는 x는 fy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함수예요. 이게 완전한 수학적인 정의의 역함수예요. fy, y 값을 주고 x 값을 구해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화씨, 여기는 섭씨로부터 화씨를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는 화씨로부터 섭씨를 구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풀어만 쓰면 돼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x는 하고 풀어 쓰는 거. 이것이 역함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역함수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다르게 계산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지 섭씨 온도는 하니까 그냥 이걸 풀어 쓰시면 돼요. F는 하고 C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C를 구하는 거니까 C는 해가지고 이 식을 그냥 풀어 쓰면 됩니다. 이걸 그냥 풀어 쓰면 이것이 역함수예요. 우리가 역함수를 많이 혼동을 하는데 사실은 역함수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르게 표현되는 역함수가 나와서 우리가 좀 혼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로 치면요. F는
5분의 9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여기가 32,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160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거죠. C로부터 F를 구하는 거고 이 함수는 F로부터 C를 구하니까 이게 좌표축이 바뀌어요. 이쪽이 F가 되고 여기가 변수니까 이쪽이 C가 되고 이것이 역함수의 식과 역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X는 여기서는 Y는 하게 됐으니까 여기서 C가 변수 횡축이 되고 F가 함수값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F가 변수니까 횡축이 되고 Y축은 C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로부터 C를 갖고 여기서는 C로부터 F값을 찾는 것이고 이 식은 F로부터 C값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풀어쓰는 대신 좌표축이 바뀐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식은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 식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좌표축이 여기서 바뀝니다. 이것이 역함수의 특징이죠. 역함수의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식을 이렇게 썼으면 함수값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에서 여기서는 여기가 x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되는데 이 역함수식에서는 그렇죠. y가 변수니까 이게 y축이 되고 이것이 x축이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역함수, 원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함수 하면 여러 가지로 혼동이 돼요. 사실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명확하게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여기 원함수가 있습니다. 원함수 y는 fx인데 이 함수는 이제 y는 x좌승 플러스 1이고 x는 0보다 큰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원함수예요. 이것이 원함수입니다. 그럼 이거 역함수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냥 x로 풀어 쓰세요. x로 풀어 쓰면 x좌승은 y-1 이렇게 되죠. 이거 그냥 풀면 돼요. x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하려니까 x는 y 루트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쪽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y 값이 1보다 크죠. 1보다 크죠. 그래서 이제 y 값이 1보다 크니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만 나오죠.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여기서 y는 1보다 크고 x는 하고 이렇게 해서 x는 y-1 이렇게 아까 화씨와 섭씨하듯이 그냥 이렇게 풀어 쓴 것이 역함수입니다. 이게 바로 역함수예요. 대신에 좌표가 어떻게 되죠? y가 여기가 변수니까 이쪽이 횡축이 주고 이 수직축이 x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역함수는 이것을 그냥 풀어 쓰고 대신 좌표가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y값을 집어넣으면 이 함수의 y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x가 2일 때 y값이 5면 말이죠. 여기서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값이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5를 주면 x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넣어서 계산 이 x값은 이 원함수의 변수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이 변수값이 되고 원함수의 함수값이 여기서는 변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x로부터 y를 구하지만 여기서는 y로부터 x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 사각형이 이제 똑같은 사각형이 되는 거죠. 직사각형이 y값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시할 때 원함수가 y는 x좌승 플러스 1이면 x는 y분의 y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역함수를 써요. 우리가 사인 함수에서 y는 사인 x 하면 이게 라디안이고 이게 함수값이죠. 역함수 어떻게 표시해요? x는 arcsin y 이렇게 표시하죠. 이런 거 보셨죠? 이렇게 표시해요. 그때 여기서 y는 당연히 이거 y니까 원함수의 함수값이구나 알고 함수값으로부터 x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함수를 이렇게 표시 안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하죠. x라고 표시해요. 이게 사실 이제 y값을
1로부터 x 값을 구하는데 여기 또 x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여기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안 쓰잖아요. x축이 변수고 이게 y축이 함수값이지 이런 좌표축은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x, y축에다 옮겨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로 옮겨 그리면 이 함수의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x, y가 바뀌었잖아요. x, y가 이게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y를 바꿔 써야 돼요. 그래서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것이 이제 여기는 yx축에서 xy축을 이 1로 옮겨서 그리면은 이건 xy가 바뀌니까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역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함수가 우리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yx축에서 이렇게 쓰여진 역함수, 이건 그냥 풀어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xy 좌표에서 역함수는 우리가 여기서 xy를 바꿔 써가지고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이것이 역함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가 xy 좌표에서 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함수고 역함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함수로 거의 다 쓰고 있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나올 텐데 이거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건 그냥 풀어 쓰고 좌표가 yx 이런 좌표 y가 x 변수가 되고 이제 이제 y가 여기서는 이제 원함수의 함수값이 변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x, y 좌표에서 다 쓰니까 여기서 그냥 y는 arcsin 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x는 변수값이 아니라 원함수의 함수값이에요. 이거는 원함수의 함수값이고 이건 원함수의 라디안 각도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 삼각함수에서 x 이퀄 arcsin y라고 쓰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식의 내용은 같은 거예요. 이게 함수값이고 변수값이 되는 거. 이것이 함수값이 되고 라디안 값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썼을 경우에 x가 라디안 값이 아니라 이것이 함수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디안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함수를 이렇게 보실 때 이 x는 원함수의 함수값이 되는 거고 이것이 원함수의 변수값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아, 이건 당연히 원함수의 함수값이구나. 그리고 이거 원함수의 변수값 x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좌표를 이런 식으로 안 쓰고 x, y 좌표로 표했을 땐 이걸 역함수라고 이걸 할 때 이것이 그냥 함수가 역함수다 할 때는 이것이 원함수의 함수값이고 이것이 원함수의 변수값이 돼요.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이 식이 나왔다. 이건 당연히 변수고 이게 함수값이지만 이게 역함수라고 할 때는 이것이 x가 원함수의 함수값이고 이것이 원함수의 변수값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식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이게 나오면 이게 그냥 변수고 이게 함수값이에요. 그러나 역함수라고 할 때는 이거는 x는 원함수의 함수값이고 이것은 원함수의 변수값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함수가 이거라고 하죠. y는 x좌승 플러스 1. 여기서 이제 x는 0보다 같거나 큰 쪽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양쪽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이때 이제 역함수식을 구하는데 x 이퀄 fy라는 이런 이제 식으로 써진다고 했죠. 원래는요. 이제 이 식이 역함수예요. 그래서 x는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쪽에 y가 나오죠. 그냥 풀어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gy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푼 대로 x는 루트 y 마이너스 1 이것이 그냥 풀어쓴 역함수예요. 이거는 저기 우측이 변수가 y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gy
혹은 f-1y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냥 풀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수가 x가 되고 함수값이 이거로 나와서 함수값으로부터 변수값을 구하는 거죠. y로부터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gy, f-y 이렇게 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gx라는 역함수를 우리가 다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좌표계가 이쪽 y, x 이런 좌표계인 거고 우리가 xy 좌표계를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는 역함수를 gx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gx로 구하는 방법은 gx로 또한 이제 역함수 gx로 구하는 방법은요. 원함수를 이렇게 풀어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좌표계가 yx가 xy로 바뀌니까 yx가 xy로 바뀌니까 그냥 x와 y를 교환해 주면 돼요. 여기서 x를 y를 쓰고 y를 x로 쓰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역함수인데 이 역함수를 우리가 gx로 부르는 것이 이러한 역함수입니다. 혹은 f-1x 우리가 다 이거를 역함수로 쓰죠. 왜냐하면 우리 이런 좌표계는 안 쓰니까. 그러나 가끔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계산만 가지고 할 때는 역함수 이식을 써야 할 때가 또 나옵니다. gy 역함수는 gy고 이럴 때 역함수는 gx. 우리는 xy 좌표계를 쓰니까 거의 모든 경우에 이거를 역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 하는 방법은 단순히 풀어 쓰고 그 우변이 이제 y 함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xy를 교환해 쓰면 그것이 역함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f-x gx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역함수식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역함수식의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함수는 우리가 y는 fx 다 이렇게 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원래식은 x는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y가 변수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x는 y-1, f-1y gy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원래 그 역함수라고 하셨죠. 그다음 이제 이것이 이제 좌표계가 바뀌니까 여기서는 y가 변수고 x가 종속 함수값이지만 우리가 x가 변수가 되고 y가 함수값이 되는 건 좌표계를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바꿀 때에는 우리가 이제 x와 y를 교환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y는 f- 역함수 x 그 gx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yx 좌표에서 쓰는 식이고 이거는 xy 좌표계에서 쓰는 역함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틀린 거는 gy, f-1y 이렇게 x는 한 것은 수평축이 y고 수직축이 x가 되는 그런 좌표계에서 쓰는 식이고 이거는 역함수를 xy 좌표계로 놨을 때 xy 좌표계를 그쪽으로 그렸을 때 쓰여지는 함수 모양이란 함수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지 않을 것은 이것은 그냥 변수가 아니라 y값 이것이 이렇게 교환된 거니까 이것의 의미는 원함수의 함수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함수의 x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다 이런 이 함수를 역함수로 다 쓰죠. 왜냐하면 xy 좌표계는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나 어떤 수학적 문제에서 가끔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역함수는 여기서 y는 9분의 5x 플러스 32 이거는 역함수는 이거고 이걸 우리가 이건 yx 좌표에서이고 우리가 xy 좌표에서 쓸 때는 그 그래프 식을 y는 9분의 5 x-32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y는 ax의 역함수는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는 yx 좌표계고 우리가 쓰는 xy 좌표로 옮겨서 글을 쓸 때는 y는 a분의 x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똑같지만 그래프는 똑같이 옮겨지고 대신 좌표계가 바뀌니까 x, y가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y 크로 x 자승 이건 x는 루트 y
이거는 이제 한쪽은 x가 0보다 커야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루트 y인데 이것을 그냥 xy만 교환해 시켜 주시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역함수 이거에 대한 역함수가 돼요. x는 0보다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의 역함수는 x는 y의 3제곱근 이렇게 되죠. x, y는 다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x, y 좌표계에서 쓰면 y는 이렇게 써집니다. x, y가 교환이 돼요. 우리는 역함수로 이쪽 걸 쓰죠. 이건 거의 잘 안 쓰죠. 이걸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고 다 쓰고 있습니다. y는 2x 승하면 이건 이제 로그를 배우시겠지만 x는 로그 2의 y고 y는 이제 당연히 0보다 커야 되죠. 이런 게 이제 원함수고 원래 역함수식이고 이걸 우리가 x, y 좌표계에서 쓸 때는 식을 y는 이걸 교환을 시켜서 로그 2x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x, y 좌표계에서 쓰는 함수의 식이 되죠. 10의 x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y는 로그 x, sin x는 우리가 x는 arcsin y 이렇게 쓰죠. 이게 이런 식은 보실 거야. 이게 함수값이고 이건 이제 yx축에 이쪽이 y고 x축 여기서 쓸 때 쓰여지는 식이고 이걸 우리가 x, y축으로 가져오면은 교환을 시켜서 y는 arcsin x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실 것은 x는 비운수 x가 아니라 원함수의 함수값이에요. 이건 함수값이 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건 그만 함수값인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좌표를 옮겨 쓰니까 이게 이제 x를 쓰는 것뿐이죠. 교환시켜서 그러니까 이 x는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함수값입니다. 그리고 y는 x값, 변수값 원래 함수의 변수값이에요. 이건 원래 함수의 함수값이 여기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이 x를 변수값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변수는 변수인데 그 의미는 함수값이다 이거죠. 원래 함수의 원함수의 함수값이다 이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y를 x로만 쓴 거지 의미는 그대로 변하지가 않죠. 쓰기만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좌표계를 바꿨으니까 그래서 x, y가 교환된 것뿐이지 그 의미는 이건 함수값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로그 x를 gx라는 식으로 f-x 이렇게 쓰더라도 이 x는 변수긴 변수인데 그 의미는 원함수의 함수값이다 이겁니다. 이것들은 다 원함수의 함수값이에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트 x, 로그 x 이런 것들은 다 역함수죠. 이것의 역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되고 x자성의 이건 지수함수죠.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가 되고 또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sin x인 arcsin x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역함수식을 볼 때 역함수 할 때는 다 x, y 좌표계에서 만들어지는 식을 쓰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가끔 나오지만 이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x, y 좌표계에서 역함수의 그래프의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역함수 f-1x 혹은 gx 이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하는 방법은 y 고로 x자승의 역함수는 x로 이렇게 풀어 써서 x 이렇게 루트 y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x, y 좌표로 가야 되니까 x와 y를 교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어 쓰고 그 다음에 x, y를 교환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풀어 쓰고 교환하면 돼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해도 교환을 먼저 시키고 이렇게 교환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 쓰는 거죠. y자승 x-1 y는 루트 x-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풀어 쓰고 x, y를 교환하느냐 혹은 x, y를 먼저 교환시키고
풀어 쓰느냐 아무렇게나 해도 사실은 됩니다. 그것이 xy를 풀어 쓴 다음에 x는 하고 풀어 쓴 다음에 x는 하고 풀어 쓴 다음에 xy를 교환시키든가 여기서 미리 xy를 교환하고 풀어 쓰든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원래 역함수의 의미에 의해서 역함수식을 구한다 하면은 이렇게 먼저 풀어 쓰고 다음에 교환하는 것이 이것이 원래 역함수의 의미에 따라서 역함수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으니까 xy를 교환시키고 그 다음에 풀어 써도 마찬가지 결과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쓰세요. 의미대로 역함수의 의미를 가지고 역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그냥 풀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xy를 교환시키면 됩니다. 여기에 f라는 이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함수인데요. 이런 함수는 지금 계속 증가하는 함수죠. 그 이 원함수가 이 점과 이 점과 이 세 점에서 y = x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원함수의 대칭인 함수는요. 대칭인 함수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대칭은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원함수의 대칭은 y = x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원함수가 여기하고 이 점을 지나니까 대칭함수도 이 점을 이렇게 지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이게 f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y = x 선상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이 원함수 이건 뭐죠? 계속 연속으로 감소하는 함수죠. 이 방향으로 보니까 연속으로 감소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감소하면서 여기서 이제 원함수가 y = x라는 이 선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 이 원함수의 대칭인 함수가 역함수이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 원함수의 대칭인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함수 이쪽의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함수 이거에 대한 대칭은요. y = x의 대칭. 이거의 대칭이니까 y = x의 대칭은 이거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의 이 부분은 이거의 대칭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역함수 이 그래프는 여기에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칭 보는 게 틀리죠. 여기서는 이거의 대칭은 x축에 대해서 이렇게 y = x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리는데 이건 대칭 그리는 게 좀 다르게 보이죠. 이거의 대칭인 부분은 이거지고 또 이거의 대칭은 이 원함수 이거의 대칭인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속으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에서 역함수는 이렇게 y = x를 한번 지나가니까 여기서 대칭이 되고 또 이쪽에서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는 y = x 선상에서 이렇게 교점이 발생하지만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맞지만 다른 곳에서 교점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이런 경우에는 증가하는 경우에는 x축에서 생기지만 이게 원함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x축에서 y = x에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